한승희 보호자님, 앞서서 많은 한두 분 의원님들께서 이미 언급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유예 관련해서요. 이번에도 보면 국세청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업무인데 지난 5년간 이 세무조사 유예 현황을 보면 아십니까 혹시? 예,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것이 진짜 인센티브가 된다고 하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수치가요. 네. 그런데 그 수치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시작할 때 조금 반짝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막 정부나 청와대에서 막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독려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이것은 효과가 안 나는 정책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버려 뒀을 때의 그 효과가 진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 12년에 953명, 13년에 2,700명 정도, 14년에 2,600명 정도, 또 15년 돼서 다시 줄어들면서 1,200~1,300명 정도 수준으로 됐다가 2016년에는 500명대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그럼 왜 효과가 없었냐, 효과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조사 유예 기준을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2% 이상 증가되었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 제도 자체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희 세종 차원뿐만 아니라 재정이라든지 금융 이런 수단들도 일자리 창출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금 감면 제도나 공제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게끔 독려하는 그것은 인센티브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다. 그것도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예해주면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식이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세무조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도 있으실 수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인 화급한 과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것도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세무조사는 왜 하시나요? 성실 신고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이것이 하는 회사하고 유예받는 회사하고 이게 공정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조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예, 잠시 일시적인 조치니까요. 또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 다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무조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어떤 허용된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죠? 법률적으로 허용된 기본권 침해. 그래서 법적 범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아주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받지 않는 당사자 간에 절대 불공정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어떤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거꾸로 보면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하면 문제가 있어도 회피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사받는 당사자가 절대로 이거 승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걸로 인한 효과도 별로 없는데 이런 위험하게 어떤 그 세무조사의 본래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이런 제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오늘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 어쨌든 보면 그 조세 불복의 인용률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서 세무조사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사님 이거 기억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기억해 주셔요. 네? 속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 3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뭐 이걸로 후보자님의 뭐 자격을 이렇게 꼭 판단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질문한 거에 이어서 이 예. 말씀은 좀 꼭 좀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웃기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이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아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랬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이유가 세무조사 유예 제도의 인센티브가 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약간 실무적인 요인은 그 세무조사 그 유예 부분을 또 선정 제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숫자가 쭉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요 네. 이걸 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기업이 한다 안 한다가요 세무조사를 하냐 안 하냐 유예를 해주냐 안 하냐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해야 되면 하는 거지. 이 기업이 선의가 있다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기업의 여력이나 필요성에 그 일자리 창출은 달려 있는 것이지 세무조사 유예 받자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국가 권력이 이 어떤 세무조사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기업의 어떤 자율성이 파괴가 됩니다. 이거는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어서 또는 창출할 필요가 없어서 고용을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을 하면 세무조사 유예를 해줄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거는 세금 감면에 대한 그런 어떤 인센티브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무슨 일제 조사를 한다든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일자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면 면제해줄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이 제도는 제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제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웃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노동 비용을 지출할지 여부는 자신들의 어떤 사업상의 필요성과 정말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장에 맡겨놔야 될 것이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어떤 세무조사와 같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국가 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잘못된 제도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일자리 창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하는 데도 많을 텐데 그럼 누구는 잘 나가니까 창출했다고 유예해주고 자기는 어려워가지고 창출 못했다고 유예 대상이 안 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당장 폐지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전에도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별게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사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특히 중소기업이요. 좀 유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박영순 위원님 4차 보충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지금 이 이재용 회장 등 5천억 그 자진 신고 해외 비자금 자진 신고한 거, 네? 자진 신고한 거 이 부분이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유례가 없는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2015년 9월 1일 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무부 장관 김현웅 담화문이 있어요. 이 담화문에 보면 최대한 형사관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만 해당 해외 소득 재산 형성 과정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및 불법 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자진 신고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형사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이 행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자진 신고 제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죠? 청장님 답변하세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 없었냐, 효과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조사 유예 기준을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2% 이상 증가되었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게 이 제도 자체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희 그 세종 차원뿐만 아니라 재종이라든지 금융 이런 수단들도 일자리 창출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 세금 감면 제도나 공제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게끔 독려하는 것은 그것은 인센티브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다. 그것도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예해주면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식이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세무조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실 수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인 화급한 과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네, 한승희 후보자님, 그 앞서서 많은 한두 분 의원님들께서 이미 언급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일자리 창출 기업 조사 유예 관련해서요. 이번에도 보면 국세청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업무인데 지난 5년간 이 세무조사 유예 현황을 보면 그 아십니까 혹시? 예,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것이 진짜 인센티브가 된다고 하면 그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수치가요. 예. 그런데 그 수치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시작할 때 조금 반짝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막 정부나 청와대에서
막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독려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이것은 효과가 안 나는 정책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버려 뒀을 때의 그 효과가 진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 12년에 그 953명, 뭐 13년에 2,700명 정도, 14년에 2,600명 정도, 또 15년 돼서 다시 줄어들면서 1,200~1,300명 정도 수준으로 됐다가 2016년에는 500명대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이것이 그럼 왜 효과가